안녕하세요. 2025 교사대상 정시모집 분석 및 전략에서 의학학 계열을 맡은 세화고등학교 교사 정창욱입니다. 이번 강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의학학 계열에 대해 2024 정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올해 2024 정시 상황과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기본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4 정시 리뷰입니다. 2024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최초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2023 정시에 비해 전체 모집 인원은 38명 감소했습니다. 치의대 9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계열 모두 약간의 인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의대를 비롯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모두 나군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군과 나군은 다소 감소하였고 나군은 약 150명가량 늘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 수시 모집 2월 인원까지 포함한 최종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약 100명 정도의 2월 인원이 발생해 2023 정시 때의 최종 모집 인원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 인원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의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에서 약 1,5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약대 인원이 1,300명 정도 감소했고 대부분 나군에서 감소되어 약대 합격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센진학 자료와 어디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합격자 평균 성적만 낮아지고 70% 컷에 해당하는 합격선은 2023 정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면 8.5대 1이었던 2023 정시에 비해 2024 정시에서는 7.8대 1로 하락했습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의대만 2023 정시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고 나머지 계열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치의대와 약대의 경쟁률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2024 수능에서 탐구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수능 고득점 학생이 줄어들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학학 계열이 아닌 다른 일반 학과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 정시 모집군별 경쟁률은 2023 정시에 비해 모든 계열에서 가군의 경쟁률이 상승하였고 나군과 다군의 경우는 수의대를 제외하고 다른 계열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가군은 나군에 비해 모집 인원이 작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고 나군은 2023 정시에 비해 모집 인원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올해도 충남대와 조선대 의예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여 나군의 의대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의대를 지원할 경우 나군에서 의대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상향 지원을 할지 잘 판단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 권역별 경쟁률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지만 일반 전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짤 때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2024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울산, 경남권과 호남권입니다. 하지만 호남권이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권의 경우 다군, 고신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6.4대 1에서 3.9대 1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권의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인재 전형 평균 경쟁률은 3.5대 1에서 4대 1 정도였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지원할 경우 같은 군에 있는 일반 전형의 합격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군별 경쟁률을 잘 살펴보고 같은 군의 일반 전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선택 영역별 점수 분포입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점수의 분포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파란색 그래프는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한 학생의 성적 분포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그 외 모든 선택 과목 학생의 성적 분포입니다. 당연히 의학학 계열 지원 참고 자료는 파란색 그래프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센진학 자료를 기준으로 2024 수능과 2023 수능의 선택 영역별 점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부분으로 2023 수능에 비해 최상위권 점수대에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 수능에 비해 2024 수능 난이도가 증가하여 최상위권 학생이 분포가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나오는 결과로 미뤄보면 탐구의 난이도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영역의 난이도가 다소 낮아져서 2024보다는 2023 수능 성적 분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점자 숫자는 2023 수능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번 부분으로 약대, 한의대, 수의대와 서울 상위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 분포입니다. 국수탐 선택인 빨간색 그래프와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한 파란색 그래프 간격이 2023에 비해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점수대에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적어서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 모집단위로 교차 지원하여 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부분인데요. 2024 수능에서 중위권 성적대에서도 미적 기하와 과탐 선택 학생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을 분포로 표준 점수를 단순하게 더한 참고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수능 난이도 상승으로 최상위권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의대에 지원 가능한 점수폭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의 하위권 대학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열 최상위 모집단위 합격선이 비슷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연계열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위 인문 모집 단위로 안정 지원을 하고 의학학 계열로 과감하게 상향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인문 교차 지원 분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대를 비롯 고려대의 교차 지원 비율이 증가했고 그 외 대학은 교차 지원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수도권 의예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지만 평소 모의고사 성적은 실제 서울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수시 지원도 정시에서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모두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모두 불합격했고 생명과학 성적도 낮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로 교차 지원을 하고 모두 의예과로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조선대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사탐의 표준 점수가 과탐보다 높게 나타나는 과목이 있어 서울대 교차 지원이
2024 정시에 비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 대입 환경 변화 요인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예과의 과학 2 과목의 영향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3명의 학생은 2024 수능에서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한 본교 학생입니다. A 학생은 국어에서 2문제를 틀렸고 B 학생은 국어와 과탐에서 총 5문제를, C 학생은 A와 같이 국어에서 2문제를 틀린 학생입니다. 이 3명의 학생의 과탐 선택 과목을 살펴보면 A 학생은 과학 1 과목만 선택을 하였고 B와 C 학생은 과탐 2 과목을 각각 1 과목, 2 과목을 응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산점을 살펴보면 B 학생은 영어 2등급으로 감점을 받았음에도 과학 2 과목의 조정 점수로 인해 2개밖에 틀리지 않은 A 학생보다 환산점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C 학생의 환산점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A 학생은 불합격되었고 B와 C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올해도 최상위권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의예과의 과학 2 과목 조정 점수 영향력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고려대 의과대학 교과 우수 전형의 사례입니다. 2024 대입에서 고려대가 신설한 전형으로 교과 성적을 20% 반영합니다. 작년 많은 입시 기관과 전문가의 예측으로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2등급 초반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 학생의 경우 교과 성적 1점대 초반 학생으로 수능 환산점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이 매우 높아 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D 학생은 수능 환산점을 80%로 변환했을 때 오히려 교과 우수자 전형을 지원한 B 학생보다 성적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형에 충원 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대학 환산 점수가 교과 우수 전형이나 일반 전형 모두 예상 합격 참고점보다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모집 인원이 많은 일반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고 교과 성적의 유리함만 가지고 교과 우수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시 충원 합격은 일반적으로 다군, 나군, 가군 순이지만 2024 정시에서 가군의 충원 합격 인원이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가군에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시 충원 합격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군의 연세대를 비롯한 고려대까지 충원 인원은 37명으로 나군의 서울대 의예과 정원 39명과 비슷합니다. 이는 나군의 서울대 의예를 지원한 학생이 가군의 연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의대를 동시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의예 합격생 중 절반 가까이가 카톨릭대 의예과를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연세대는 면접을,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작은 모집 인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군의 서울 소재 의대의 충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인원은 176명으로 나군의 경희대, 중앙대의 충원 인원과 같습니다. 이 또한 가군의 서울 소재 의대를 지원한 학생 대부분이 나군에서 경희대와 중앙대를 지원했고 가군의 최상위권 의대 합격생은 대부분 나군에서 경희대를 지원했습니다. 가군의 인하대와 순천향대의 충원 인원은 418명으로 가군과 나군의 상위권 의대 모집 인원과 비슷합니다. 결국 수능 최상위권 학생의 다군 지원은 대부분 인하대 의예를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지원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경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군의 인하대가 가군으로 이동하였고 가군의 카톨릭대가 면접 방식을 PF 방식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으로 인해 성균관대 의예과 40명 증가를 비롯해서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의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되어서 의대의 지원 경향은 2024 대입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2025 정시 기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학학 계열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탐구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낮아져 2024 수능에 비해 N수생을 중심으로 고득점자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의학학 계열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의대 합격선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의학학 계열보다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열 모집단위 합격선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 대입까지 쉽게 출제되었던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원과 화학원은 쉽게 출제되었고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이 어렵게 출제되어 선택과목 유불리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대학의 모집군 변동으로 인해서 지원 경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2025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의학 및 약학 계열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정시 대비 전체 모집 인원은 26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331명이 증가한 영향이며 치의대, 약대, 수의대 모집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나군의 모집 인원이 약 200명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학 및 약학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나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다른 모집군을 적정 또는 상향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대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모집 인원이 증가한 대표적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군에서는 성균관대, 가천대, 인하대, 동아대가 있고 나군은 아주대와 충북대, 다군에서는 단국대 천안과 카톨릭 관동대가 있습니다. 2024 대입과 달리 수도권 주요 의대의 모집 인원이 가군에서 약 50명, 나군에서 약 4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군은 충남대와 조선대 의예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고 대신에 다군의 인하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15개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나군은 모집군 중 가장 많은 17개 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며 가장 성적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군은 인하대의 모집군 변동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의대의 모집 인원입니다. 2024 정시와 비교해 보면 가군과 다군의 인원은 동일합니다. 다만 나군에서 경북대가 6명이 감소해서 전체 모집 인원 또한 6명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인 치의대 지원 경향을 살펴보면 가군의 조선대 치의회를 지원한 학생은 대부분 서울대 일반학과를 지원하였고 가군과 다군에서 본인이 원하는 의학학 계열을 상향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에서 원광대 치의학과를 안정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군의 국립 강릉 원주대 치의회를 지원한 학생 대부분은 가군과 나군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반학과나 의학학 계열에서 다소 낮은 합격선을 보이는 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의대 다군의 변화로 인해서
국립강릉원주대도 영향을 받아서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대의 모집 인원은 가군과 다군에서 각각 2명이 감소하여 전체 모집 인원이 2024 정시에 비해 4명이 감소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약대의 모집군 변동은 가군의 충북대가 나군으로 이동한 반면 나군이었던 충북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모집군별 대학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약대의 지원 경향은 가군 약대를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군에서 약대나 서울대 일반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군의 경우 모집대학과 모집인원이 작아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올해 고려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일명 무학과라고 하는 모집 단위가 많이 신설되면서 다군 약대 경쟁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대의 모집 인원은 2024 대비 8명이 감소했습니다. 한의대의 특성은 인문계열 즉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도 다른 의학학 계열과 달리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과 달리 사탐의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선택한 수능 고득점자의 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지원 경향은 한의대 최상위권인 가천대와 경희대를 지원한 학생 대부분이 한의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한 것이었고 다른 군에서 상위권 약대를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다소 합격선이 낮은 나군의 원광대 한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가군의 고려대 일반학과나 비수도권 약대를 지원하고 다군에서는 대부분 상지대 한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수의대의 모집 인원은 의학학 계열에서 모집 인원 감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군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던 충남대 수의회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가군의 선택폭이 감소했습니다. 수의대의 특성상 수의대를 지원하는 학생 대부분이 모든 모집군에서 수의대를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변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 및 약학 계열 일반 전형 수시 2월 인원은 2024 대입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지만 2022 대입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올해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수시 2월 인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올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일반 전형에서 의대 190명의 증가와 더불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모집 인원도 11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의학학 계열 선호가 심한 상황에서 의학학 계열의 합격선보다 서울대를 비롯 상위 6개 대학의 합격선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지원 경향을 예측해보면 당연히 가나 다군 모두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가군과 다군에서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고 나군에서 합격선이 낮은 의학학 계열보다 서울대 일반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군에서 다소 낮은 합격선을 가진 의대와 약대의 경쟁률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학부 모집을 비롯 성균관대, 한양대 등 다군을 신설한 상위권 대학이 많습니다. 특히 성균관대는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해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같은 지원 패턴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군 특성상 신설된 학과가 많아졌어도 다른 군에 비해 모집 인원이 작기 때문에 합격선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2025 정시 고려사항입니다. 의학학 계열 정시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별 점수 분포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역별 점수 분포를 토대로 전체적인 입시 환경을 분석하지 않으면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예상 참고점만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센진학 프로그램의 예측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다만 다른 프로그램의 예상 참고점을 가지고 오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하게 되면 간단히 센진학 예상 참고점이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좋은 상담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환산점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한 표준 점수 합으로는 합격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 환산점을 통해 학생의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찾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대의 경우에는 면접 여부도 정시 모집 지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합부를 분석하면서 지원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원 경향성을 정확히 알아낸다면 다소 낮은 성적의 학생도 의학학 계열에 합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죠. 올해 변화 사항을 고려해서 같은 학교 선생님들과 다양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지원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계열별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모집군 변경은 총 3개 대학에서 계열별로 같거나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의대에서 인하대 의대의 가군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한 화면의 내용과 같이 수능 지정 과목 폐지를 한 대학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능 결과를 근거로 예측을 해보면 한의대뿐만 아니라 합격선이 낮은 약대로 미적 기하나 과탐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일부가 오히려 지원할 수 있어서 예전과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균관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카톨릭대나 한림대 의대의 면접 부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변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지원 전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 특징입니다. 화면의 내용과 같이 국어 또는 수학 등 특정 영역의 반영 비율이 유난히 높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학생 성적 중에 성적이 좋은 영역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의학학 계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어 성적이 1등급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외한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는 것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제외하고 계산된 반영 비율에서 수학과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의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군의 건양대나 건양대, 나군의 아주대 한림대, 다군의 카톨릭 관동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원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국어와 수학을 잘 본 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학과 탐구보다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의대는 조선대, 서울대, 동국대 와이즈, 대구 카톨릭대가 있습니다.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선대의 경우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여 과탐 한 과목의 성적이 지원하는 학생 모두 좋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더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반영 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성균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올해 두 가지 유형의 환산점 중 높은 점수의 환산점을 반영합니다. 유형 A는 수학과 탐구가 높은 학생이, 유형 B는 국어와 수학이 높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다양한 성적 분포를 가진 학생들이 각자 유리한 유형의 환산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모집 인원까지 증가해서 올해 지원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형 A와 B를 작년 수능 최고점을 활용해 계산해 봤더니 국어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유형 B가 유리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국어의 최고 표점이 148점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탐 가산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유형 A의 환산점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활용 지표도 대학 환산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미뤄 예상하게 되면 만점자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득점자들은 상당히 많아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지원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용 지표 중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부 대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만 일부 대학은 각 영역 최고 점수를 활용해 표준 점수를 보정해서 반영합니다. 서울대와 경상국립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만 경상국립대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활용해 점수를 보정합니다. 특히 과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서울대는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상국립대와 같이 표준 점수를 보정하는 대학들은 수능 난이도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합격자 성적을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수능 N수생을 중심으로 수능 고득점자가 많을 경우 작은 점수 차이로 합불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가산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동아대 등 미적기하와 과탐에 모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에서 과탐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4 대입부터 과학 2과목 표준 점수가 높아져서 서울대를 비롯해 합격과 불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표의 내용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과 과학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올해 의대 정시 모집에 새롭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면접입니다. 한림대가 면접을 신설하였고 카톨릭대가 PF 방식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면접을 실시하는 의대는 총 11개 대학입니다. 이 중 최상위권의 면접에 의한 지원 경향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PF 방식 면접보다는 성적을 반영하는 면접을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군의 최상위권 의대의 경우 연세대와 카톨릭대가 성적을 반영하고 고려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결격 사유로만 활용합니다. 또한 면접 방법에 있어서는 다중미니 면접을 조금 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서울대 의예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가군에서 2024 대입에서는 카톨릭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성균관대나 다른 대학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 질문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인제대의 다중미니 면접 예시 문항입니다. 인제대의 경우 상황 면접 유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반 면접 유형도 출제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면접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학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적인 의학 및 약학 계열 지원 전략을 짜려면 첫 번째, 지역 인재까지 고려한 모집 인원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대학 환산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면접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미리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스스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시 최종 합격까지 다 끝나고 나면 각 대학 홈페이지에 2월 인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지원 경향을 파악하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해 수능 출제 경향상 그리고 수능 성적 분포상 사회탐구 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인문 교차 지원은 올해 생각보다 신중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본격적인 정시 상담과 정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의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시고 센진학 나침판을 잘 활용하신다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